자, 지난 시간까지 이렇게 오션 스펙트럼과 이벨리에이터로 이제 후디니의 기본 오션을 만드는 방법들을 좀 배워봤었는데요. 자, 쉘프 탭에 오션스라는 탭에 가보면 첫 번째와 두 번째 스몰 오션, 라지 오션이라는 쉘프 탭들이 있는데요. 바로 이게 지난 시간에 같이 배웠던 인스턴스를 사용한 이렇게 큰 바다들, 이렇게 패턴을 제거하기 위해서 이렇게 인스턴스 시스템을 사용하는 이 바다가 바로 라지 오션이고요. 스몰 오션이 이렇게 작은 그냥 조그만 규모의 바다들, 일반적인 오션 셋업이 이렇게 같이 들어있는 쉘프 탭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만 이제 우리가 직접 여기서 작업하는 것과 이 두 개의 차이는, 여기는 이제 기본적인 요런 그 스펙트럼 요런 익스포터랑 그 다음에 쉐이더까지 이렇게 자동으로 이렇게 좀 셋업이 되어 있는 상태고요. 자, 이제 오늘은 이 스몰 오션을 이용해서 한번 기본 오션을 이렇게 셋업 해놓고 작업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눌러보니까요, 오션 스펙트럼 노드가 하나 있고, 우리 배운 것처럼 이벨리에이트 노드가 있고요, 프리뷰 그리드가 있고, 이쪽에 스펙트럼을 이렇게 뽑을 수 있는 캐시, 랍 지오메트리 노드가 있고요, 또 오션 폼, 뭐 이런 노드와 이렇게 몇 가지 이렇게 노드들이 같이 한 번에 구성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이렇게 작업된 바다를 렌더링까지 좀 진행을 해볼 건데요. 자, 먼저 오션 스펙트럼에서 이렇게 레졸루션 9로 이렇게 잡혀 있는 거 볼 수 있고요. 그리드 사이즈는 기본 50, 그리고 뭐 이렇게 시드랑 이런 것들이 이제 디폴트로 들어 있고요. 자, 바람 방향을 조금 조절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25 정도로 틀어서 약간 방향을 이렇게 좀 아래쪽으로 내려오게 해주고요. 스피드는 12, 두 배 정도 올려서 약간 더 웨이브가 있게. 자, 그 다음에 바이어스를 3에 0.8, 그 다음에 샵은 1 이렇게 올려줘서, 자, 바이어스가 올라갔다는 얘기는 결이 조금 더 이렇게 정렬이 이렇게 됐다는 뜻일 거고요. 그러니까 이게 내려가면 이렇게 방향성이 안 보이지만 올라갈수록 이렇게 좀 결이 보인다는 이렇게 그 정렬이 된다는 의미라 그랬었고요. 이 무브먼트는 한쪽 방향으로 얼마나 흐를 건지 이런 걸 나타낸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값을 좀 조절해서 방향성을 바다가 조금 띄게 이렇게 수정을 해줬고요. 자, 지금은 와이어의 상도가 많이 낮아서 이렇게 좀 디테일을 자세하게 볼 수는 없으니까요. 자, 프리뷰 그리드를 지금 이렇게 100, 000 이렇게 돼 있는데, 요 로우 컬럼을 한 500 정도까지 늘려서 조금만 더 디테일하게 이렇게 확인할 수 있게 이렇게 작업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벨리에이트 노드에 가서, 요 스펙트럼에 가서 앰플리튜드에 이렇게 가보면은 여기에 스케일 3 이렇게 돼 있는데 조금만 줄여주고요. 2.5. 그 다음에 여기에 노이즈에 가보면은 마스크에 가보면은 기본적으로 노이즈가 좀 들어있어서 이 노이즈대로 이렇게 좀 서프레션이 이렇게 뭐라 그러죠? 서프레션, 이렇게 오션 노이즈를 좀 덜 적용하게 이렇게 돼 있는데요. 굳이 그럴 필요 없을 것 같아서 어드 노이즈를 이렇게 해제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게 켜져 있어서 여기 아웃레인지에 0.751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 0으로 바꿔보면 이렇게 부분들이 이렇게 좀 노이즈가 덜 들어가게 돼 있죠. 근데 이제 아예 죽인 거는 아니고 약간 일부분은 적고 크게 0.75에서 1 정도 이렇게 좀 뭐라 그러죠? 노이즈를 준 건데요. 굳이 그렇게까지 해줄 필요는 없을 것 같아서 노이즈는 이렇게 제거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랬더니 이제 요런 바다가 이렇게 만들어진 거를 이렇게 확인할 수 있고요. 자, 카메라는 제가 요 렌더 스타트 파일에 이미 만들어 놔서 이렇게 볼 수 있게 해놨습니다. 자, 바다는 이제 이 정도로 셋업을 마무리를 할 거고요. 자, 오늘 이제 렌더링을 하기 앞서서 이제 간단한 좀 재밌는 작업을 하나 할 건데요. 바로 여기다가 이제 그 배를 하나 이렇게 띄워 볼 거예요. 실제로는 배를 띄울 건 아니고 우리 러버토이라는 그 테스트 풍선 하나가 있었죠. 용 모양이에요. 그거를 여기에 좀 띄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영화에서 배랑 바다를 작업한다 그러면요. 보통 먼저 작업하는 거는 배예요, 배. 자, 우리가 바다가 물론 FX 입장에서는 우리가 바다가 물론 중요하긴 하지만요. 일반적으로 영화에서 바다보다는 배가 더 중요하고요, 사실. 그리고 그 배가 움직이는 애니메이션이 레이아웃이 되는 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화면이 있으면 이렇게 바다가 어떻게 돼 있느냐라기보다는 이렇게 배가
배가 어떤 식으로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지 카메라에 따라서 뭐 이런 게 사실 더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바다를 먼저 작업하고 그 위에 배를 만들기보다는 애니메이션 된 배를 가지고 거기에 바다를 맞춰서 작업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자, 다만 이제 파도가 굉장히 거세서 이렇게 배가 거의 이 수준으로 이렇게 기울어져야 되는 뭐 이런 뭐 폭풍이나 이런 경우에는 먼저 바다를 좀 로우하게 이렇게 작업을 해줘서 이거를 애니메이션 쪽에 전달을 해주면 여기에 맞춰서 배 애니메이션을 잡고 그 다음에 그 전달된 애니메이션을 가지고 이 로우한 바다를 다시 좀 디테일하게 수정하는 뭐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되고요. 네, 하지만 이제 이런 폭풍우 이런 경우가 아니라면 이제 그 배에 맞춰서 그냥 배에 맞춰서라기보다는 그냥 배는 배대로 애니메이션이 되고요. 거기에 맞춰서 그냥 적절하게 이렇게 웨이브된 오션을 넣는다. 이쪽이 더 일반적인 작업 방법이에요. 자, 오늘 할 일은요. 그래서 이 배를 바다 위에 띄워서 이렇게 출렁출렁하게 할 건데요. 자, 방금 말씀드렸듯이 바다에 따라서 배가 움직이는 작업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런 작업들이 이렇게 실제로 많이 활용되고 이런 건 아니지만요. 주로 어떨 때 쓸 수 있냐면 이 바다에 무슨 잔해들이 떠 있다던가 이미 배가 폭격을 맞아서 이렇게 데브리들이 막 떨어져서 이 물 위에 이렇게 출렁출렁하고 있다던가 혹은 사람이 여기에 튜브를 타고 이렇게 떠 있다던가 이렇게 헤엄을 치고 있다던가 이런 경우에는 이 오션 노이즈에 가지고 이 떠 있는 물체들을 이렇게 바다에 따라서 움직이게 작업하는 경우들이 좀 있습니다. 그냥 플로팅 오브젝트, 그러니까 물에 떠 있는 지오메트리 정도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큰 규모의 배나 이런 게 아니라 이제 잔해들, 뭐 이렇게 부유물들, 이렇게 부유하고 있는 부유물들, 뭐 이런 종류의 작업들을 할 때 오히려 유용할 수 있는 작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이 바다 위에 물건을 어떻게 띄워놓을 거냐 이거를 좀 생각해 볼 건데요. 우선 이 오션 이벨리에이트 노드에 바로 그 힌트가 들어있어요. 자, 이 이벨리에이트 노드라는 거는 오션을 가지고 오션 스펙트럼을 가지고 이제 바다의 노이즈를 만들어 주는 건데요. 사실 원리를 조금 더 좀 이렇게 기술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이런 그리드에 있는 이 포인트들, 그러니까 이 y축이 0인 곳에 있는 이 포인트들을 오션에 맞춰서 위아래 좌우로 이렇게 이동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노드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 오션 요 그리드의 점을 포지션을 이렇게 변경해주는 노드인 거죠. 자, 그 말은요, 꼭 그리드가 아니더라도 이 위에 점이 뭐 어딘가에 하나가 찍혀 있다면 그 점을 오션 노이즈에 맞춰서 이렇게 움직일 수 있다는 얘기기도 한 거죠. 자, 그래서 어드노드로 이렇게 점을 하나 원점에다 찍어주고요. 이 오션 이벨리에이트 노드를 그대로 복사해서 이 점을 움직여 보면은 이 점도 오션의 영향을 받아서 이렇게 똑같이 노이즈를 받아서 이렇게 움직이는 거를 볼 수 있겠죠. 이게 그리드 전체가 움직이면 바다가 되는 거고요. 점 하나를 움직이면 이 점이 바로 오션 위에 떠 있는 점이 되겠네요. 자, 그래서 이렇게 어드로 점을 하나 찍고 점을 움직인 다음에 여기에다가 카피투 포인트를 이용해서 카피투 포인트 이용해서 이 점에다가 예를 들어서 스피어를 하나 이렇게 붙여준다 그러면 바로 이 스피어가 이렇게 오션 위에 이렇게 떠있는 효과를 만들어 줄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방법을 이용해서 이제 물체를 바다 위에 이렇게 띄울 수 있고요. 자, 이제 이 스피어가 아니라 러버 토이를 가지고 한번 실제로 물 위에 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스트 러버 토이. 자, 러버 토이를 이렇게 가져서 보니까 요 높이가 물 위에 이렇게 적절하게 떠 있게 이렇게 아랫부분이 이렇게 딱 들어가 있어서 그대로 사용해도 될 것 같고요. 카피트 포인트에다 이렇게 붙여 보니까 이제 이렇게 오션에 이렇게 잘 떠 있는 거를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물 위에 이렇게 잘 떠 있죠. 사이즈가 조금 작은 것 같은데요. 조금만 더 키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니폼 스케일을 3 정도로 이렇게 키워주고요. 물에 좀 잠겨 있는 것 같으니까 다시 이렇게
상태를 보면요. 사이즈를 키우면서 이렇게 아래로 좀 내려갔죠. 그래서 위로도 조금 올려서 이렇게 조금만 더 올릴까요? 이 정도로 이렇게 맞춰서 다시 확인을 해보면 이렇게 바다 위에 잘 떠다니는 이런 러버트 오일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방향을 좀 잡아줄 건데요. 자, 바다가 이렇게 오른쪽으로 흐르고 있으니까요. 얘도 좀 이쪽 방향을 보게 하고 싶어요. 물론 이렇게 직접 러버트 오일을 로테이션으로 돌려도 되겠지만 우리가 찍은 점에 노말과 업벡터로 방향을 직접 좀 제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어드 이 점 찍은 거를 여기 이제 이용을 해서 어트리뷰트 랭글 하나를 달아주고요. 자, 이제 여기에 노말과 업벡터를 만들어서 이 뜨는 요 러버트 오일을 좀 방향을 제어해 주려 그러는 거죠. 자, 그래서 먼저 노말은 우리가 요쪽 오른쪽을 보게 하고 싶었으니까 노말은 1,0,0 이렇게 만들어 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업벡터는 위를 바라보고 있으면 되니까 업은 벡터로 이렇게 정의를 해주죠. 업은 0,1,0 이렇게 잡아주면 이제 러버트 오일가 방향을 가지게 됐고요. 자, 이제 다시 바다를 보면 이렇게 바다에 따라서 움직이는 이렇게 러버트 오일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이거를 플레이 블라스트로 한번 걸어 볼 건데요. 자, 뭐 때문에 이제 왜 요거를 이제 지금 거는지 이제 걸어서 이제 요 움직임을 좀 확인을 해 볼 거예요. 자, 이렇게 플립북을 확인해 보면요. 이 오션 노이즈에 따라서 이 지금 요 러버트 오일가 움직이고 있는데요. 자, 약간 좀 어색한 것 중에 하나는 얘가 움직임이 너무 뭐라 그럴까요? 이렇게 급박하다 그래야 될까요? 오르락 내리락 이런 게 좀 철랑맞아 보인다고 그럴까요? 그런 느낌이 좀 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유라고 한다 그러면요. 이 러버트 오일가 이제 이 오션에 따라서 움직이는데요. 오션 노이즈라는 거는 굉장히 디테일하죠. 그러다 보니까 오션 노이즈가 요렇게 뭐 이렇게 디테일이 있을 때 이 러버트 오일가 요런 모든 노이즈에 이렇게 다 반응해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다 보니까 요거 자체가 이제 약간 이렇게 플리커링, 이렇게 좀 지터링이라 그럴까요? 약간 떠는 좀 움직임들을 가질 수 있는 거죠. 아주 가벼운 풍선이나 이렇게 아주 가벼운 물체라면은 바다 위에 뭐 비누방울이나 이런 경우에는 거품이나 이런 것들은 사실 이런 모든 노이즈에 반응해서 위에 떠 있는 게 맞겠지만요. 그래도 얘가 어느 정도 무게를 갖고 있다면 이게 물을 눌러서 이 노이즈가 뭉개져야지 요 아주 작은 요런 노이즈들까지 전부 반영해서 위아래로 움직이는 거는 좀 어색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조절을 해주려고 하고 있고요. 특히나 지금은 오션 스펙트럼이 9라서 요 디테일들이 조금 적은 편인데요. 이제 이걸 우리가 만약에 파이널 작업을 위해서 11 뭐 이렇게까지 올린다 그러면 더 많은 이런 잔 오션 디테일들이 이 오션 노이즈에 포함이 될 거고요. 그러면 이 러버트 오일은 전부 또 거기에 맞춰서 이렇게 달달달달달달 이렇게 떨면서 움직일 수밖에 없겠죠. 자, 그래서 이제 그것들을 좀 잡아주기 위해서요. 이 오션을 이렇게 플로팅을 위해서 쓰는 이 이벨리에이트에서는 좀 부드럽게 처리해서 사용을 하려고 그래요. 자, 이쪽에 지금 이쪽은 그리드가 아니라서 확인이 안 되니까 이쪽 오션 프리뷰를 가지고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용한 이 오션 스펙트럼은 11이고요. 우리가 프리뷰로 보기 위해서 이렇게 다운 샘플로 이 정도로 낮춰서 보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는 자, 요런 디테일을 가질 거고요. 자, 얘도 마찬가지로 지금 다운 샘플로 2로 줄여놔서 요렇게 줄인 디테일로 아마 보고 있었을 거죠. 자, 얘를 조금 더 낮춰주면요. 4 혹은 8 이렇게 낮춰주면 6 이거보다는 우리가 먼저 이 다운 샘플이 없었던 이 0보다는 훨씬 더 이렇게 부드러운 느낌의 이런 오션을 얻을 수 있는데요. 자, 이래도 문제가 이렇게 그리드들이 격자들이 보인다는 거는 이렇게 좀 이렇게 층이 일어나서 실제로 이제 좀 움직임이 좀 어색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다운 샘플로 오션 노이즈를 이렇게 줄여 나가는 것보다 조금 더 좋은 방법은요. 바로 요 아래에 있는, 자, 아래에 있는이 아니라 이 스펙트럼에 있는 요 앰플리튜드에 있는 요 필터 빌로우, 필터 어버브 레졸루션을 이용하는 방법이에요. 자, 이 스펙트럼 설명할 때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어버브 레졸루션 이렇게 체크하게 주면은 이제 여기를 예를 들어서 8 그러면 8보다 더 높은 해상도는 전부 필터링 해라, 뭐 이런 의미라 그랬었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6 정도로 이렇게 줄여주면 6보다 더 높은 이런 부분들은 이렇게 필터링이 되면서 이렇게 부드럽게 처리가 되고요. 한 4 정도까지 이렇게 내려주면 이렇게 아주 부드러운 오션이 만들어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바다 노이즈는 이걸로 보지만 우리가 요 물에 띄우는 요거를 사용할 때는 이렇게 필터링 된 노이즈를 사용해서 움직임이 좀 부드럽게 잡히게 이렇게 진행을 해주면 좋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좀 아쉬운 점은 얘는 오션 이밸류에이트, 이것도 이제 0으로 바꿔주겠습니다. 자, 오션 이밸류에이트 노드에서 쓰는 게 아니라 요 스펙트럼에서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얘랑 이 러버토이를 움직이는 오션 스펙트럼과 우리가 실제로 바다를 만드는 스펙트럼은 따로 사용을 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얘를 액션에 요 create reference copy라는 기능을 이용해서요. 이렇게 전체 파라미터가 전부 링크가 되어 있는 노드 하나를 이렇게 따로 만들어주고요. 자, 이거는 끊어주고 만들어줘서 얘를 우리 러버토이를 움직이는 용도로 이렇게 사용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용을 해주도록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다만 이 링크되어 있는 것 중에 이 필터 어버브 레졸루션만 링크를, 자, 어딨죠? 여기에 컨트롤 쉬프트 클릭, 그래서 링크를 해제해 주고요. 값을 이것도 컨트롤 쉬프트 클릭, 이렇게 4 정도로 이렇게 잡아주면, 자, 이쪽은 해상도 높은 오션이지만 이제 이 움직임 자체는 필터링 된 오션을 사용해서 이제 부드럽게 이렇게 처리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플립북을 다시 한번 걸어볼게요. 자, 그래서 플립북 2개 걸어서 확인을 해보면요. 이쪽이 아까 처음에 이렇게 높은 레졸루션으로 이렇게 작업을 했을 때 이렇게 약간 뭐라 그럴까요? 웨이브들이 좀 떨리고 이렇게 비정상적인, 지금 요럴 때도 이렇게 막 이렇게 빙글빙글 돌리다거나 이런 움직임들이 있는 방면에 좀 이렇게 스무싱을 아까 필터링을 좀 걸어서 작업을 해줬더니 이제 조금 모션들이 더 부드러워지고 자연스러워진 거를 볼 수 있습니다. 노이즈에 이렇게 많이 반응하지 않고요. 이렇게 적절하게 좀 큰 웨이브에만 반응을 하고 있죠. 자, 이제 또 한 가지 더 추가로 작업을 해주고 싶은 거는요, 바로 방향이에요. 자, 지금은 러버토이가 이렇게 앞쪽만을 바라보고 있는데요. 사실은 이렇게 웨이브에 이렇게 타고 넘을 때 좀 기울어져야 될 수도 있고요. 좌우로 좀 이렇게 흔들려야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웨이브의 면이 조금 이렇게 맞닿아서 움직여야 되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노말은 무조건 Z방향, 업은 무조건 위의 방향, 이렇기 때문에 좀 어색한 부분들이 이제 존재하겠죠. 자, 그래서 이제 방향을 잡아주는 방법을 좀 알아볼 건데요. 자, 이 방법은 이제 오션에 이렇게 꼭 띄우는 것 뿐만 아니라 이제 여러 가지 다양한 FX 작업에서 이제 많이 활용되는 방법인데요. 점 3개를 이용을 해서 노말과 업벡터를 잡아주는 방법이에요. 자, 우리가 어떤 뭐 공간상에서 이렇게 점이 3개가 있으면은 물론 이게 수직이 항상 아닐 수도 있겠지만 하나를 노말 방향으로 잡고요. 또 다른 한쪽이 이제 그 업이 아니라 이제 X축이 될 수 있겠죠. 여기가 Z축, 이쪽이 X축. 그러면 이 2개를 이렇게 크로스를 하면은 수직인 방향이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수직. 그래서 요거를 이제 업으로 이제 사용을 할 수 있게 되거든요. 자, 그래서 지오메트리에 특정한 점들을 이렇게 3개를 잡아서 그걸 가지고 이렇게 방향들을 설정을 해줄 수 있습니다. 자,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직 좀 이제 뜬구름 잡는 것 같을 텐데요. 자,
이렇게 우리가 얻은 점이 있고요. 실제로 여기에다 우리가 노말을 만들어서 이렇게 노말 ZX 방향, 업벡터 Y 방향 이렇게 잡아놨는데요. 자, 이거를 이렇게 잡지 않고 어떤 식으로 잡아줄 거냐면요. 점을 하나가 아니라 이렇게 세 개를 찍어줄 거예요. 하나, 둘, 셋. 이렇게 세 개를 찍어줄 거고요. 자, 이 세 점을 전부 원점에다 찍는 게 아니라 하나는 이렇게 X축으로 이렇게 X축으로 한 이 정도 움직일까요? 네, 이 정도 이렇게 러버토이의 얼추 크기에 맞춰서 이렇게 이 정도 움직여서 X축으로 찍어주고요. 또 하나는 나머지 하나는 이제 Z 방향으로 이렇게 또 두 개를 찍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 러버토이의 이렇게 한 평면이라 그래야 되나요? 이렇게 y가 0인 지점에 이렇게 세 개의 점을 찍어 놓을 거고요. 자, 이제 이 점을 그대로 오션에다가 이렇게 태워주면은 이 세 점이 우리 오션 노이즈에 맞춰서 이렇게 같이 움직이게 되겠죠. 이렇게 오션 노이즈에 맞춰서 이 세 점이 같이 움직이게 될 거고요. 이 세 점은 전부 이렇게 오션 위에 존재하게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이 점을 이용해서 자, 점 번호를 보면은 이렇게 돼 있으니까 자, 우리가 0에서 2로 가는 방향, 0에서 1로 가는 방향 이거를 각각 Z 방향, X 방향으로 이렇게 잡아서 그거를 노말과 업으로 사용을 해주면 이 방향들을 잡아줄 수 있는 거겠죠. 자, 이제 이렇게 지금 우리가 어드로 이렇게 점 3개를 이렇게 만들어 놨었고요. 자, 이제 다시 한번 이 점 셋을 보면은 0번 포인트가 이렇게 원점에 있고요. 그 다음에 1번 포인트가 이렇게 X방향, 2번 포인트가 Z방향으로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자, 우리가 노말은 이쪽 방향을 사용을 하기로 했었고요. X축을. 그러니까 오션이 적용된 이 방향, 이렇게 오션이 적용돼서 틀어진 이렇게 방향이 틀어진 X 어디 갔죠? 여기 올라가 있네요. 요 방향을 Z로 잡고 그리고 요것과 요것과 수직인 이렇게 크로스된 방향을 업으로 잡아서 방향을 틀어줄 수 있다는 얘기겠죠. 자, 어트리뷰트 앵글을 오션 이벨리에이트가 적용된 밑에다 달아주고요. 자, 이제 세 점을 위치를 가져올 건데요. 벡터 P0는 0번 포인트의 위치를 이렇게 가져오고요. 포인트 자기 지오메트리의 포지션의 0번 지오메트리 0번 포인트. 자, 그럼 P1은 포인트 0에 P에 1. 자, 똑같이 벡터 P2는 포인트 0에 P에 2. 이렇게 세 점을 각각 분수로 받아오고요. 자, 0에서 2를 향하는 요 방향이 바로 노말 방향이었으니까 자, 노말은 노말라이즈 자, P1 빼기 P0 이렇게 해주면 되겠네요. 그러면 P1을 향하는 0에서 P1을 향하는 바로 요 방향이 나오게 되겠죠. 벡터의 뺄셈 우리가 공부할 때 이렇게 방향을 잡아준다고 배웠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쪽 방향을 또 잡아줄 건데요. 이쪽은 업벡터는 아니고 이제 러버토이 기준으로 이렇게 X 왼쪽 방향이 되겠죠. 그래서 임시로 벡터 하나를 벡터 dirx라고 이렇게 잡아주고요. 노멀라이즈 P2 빼기 P0 이렇게 해서 방향을 잡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업 벡터는요. 업은 이 두 개의 크로스 값이 되겠죠. 크로스 dirx, 노말. 자, 이렇게 해주면 이제 업과 노말이 만들어졌고요. 이제 러버토이를 이렇게 올려보면 이 러버토이가 이렇게 업과 노말에 맞춰서 방향이 틀어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다만 지금 우리는 점을 3개를 찍어놨으니까요. 이렇게 러버토이드 3마리가 된 거고요. 자, 이제 0번 포인트 외에는 필요하지 않으니까 자, 블라스트를 이용해서 블라스트 포인트 0번만 남겨둡니다. 이렇게 해주면 이렇게 바다에 맞춰서 이렇게 회전을 하는 러버토이를 이렇게 확인해 볼 수 있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방향을 잡아주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이것도 플립북을 한번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플립북이 걸린 걸 보면요. 이제 이
러버 토이가 모션에 맞춰서 이렇게 방향도 이렇게 회전을 하는 걸 볼 수 있는데요. 자, 다만 이렇게 움직이는 이 각도가 물론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풍선이나 뭐 이런 거품 이런 것처럼 아주 가벼운 물체들은 이렇게 오션에 순수하게 이렇게 움직일 수 있겠지만 그래도 이 무게가 좀 있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급격하게 방향들이 틀어지는 게 조금 어색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렇게 놓여 있는 이렇게 너무 이렇게 급격하게 이렇게 막 회전하는 이 러버 토이의 회전을 조금 이렇게 뭐라 그러죠? 좀 필터링을 해주기 위해서 자, 원래 이 러버 토이가 갖고 있었던 우리가 처음 만들어 놨던 이 노말과 업벡터를 우리가 새로 만들어진 이 노말과 업벡터에 좀 이렇게 섞어서 사용을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렇게 사용하기 위해서 이제 이쪽 어트리뷰트 랭글을 조금씩을 고쳐줄 건데요. 먼저 우리가 만들어진 노말을 이렇게 노말에 직접 넣지 않고 벡터 n 이렇게 해서 노말을 임시로 하나 저장을 하고요. 업벡터도 마찬가지로 벡터 u 이렇게 해서 임시로 변수를 하나 만들어서 저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실제로 노말은요, 이거를 직접 쓰지 않고요. 노말은 자, 러프 함수를 이용해서 러프 노말과 우리가 원래 있던 노말, 그러니까 요 위에 있던 요 랭글이 갖고 있던 그냥 노말 x 방향, 이 노말과 방금 만든 새로운 노말을 좀 섞어주는데요. 노말 같은 경우는 뭐라 그럴까요? 이렇게 앞쪽을 바라보고 있으니까 좀 많이 움직이지 않게 0.25 정도로, 그러니까 노말 쪽, 원래 있던 노말 쪽에 조금 더 가깝게 이렇게 섞어주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업벡터 같은 경우는 이렇게 좌우로 움직이는 방향이 될 텐데요. 윗방향이니까 이렇게 좌우로 움직이는 방향이 될 텐데, 요거 같은 경우는 업과 새로 만들어진 요 업을 절반 정도 섞어서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시 플립북을 걸어보면요. 자, 그래서 이렇게 약간의 이제 노말 방향과 업벡터들이 좀 중화되면서 이제 조금 더 자연스럽게 이렇게 물 위에 떠 있는 이런 플로팅 오브젝트를 이제 완성한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오션과 러버 토이를 이제 오션 쉐이더를 이용해서 어떤 식으로 렌더할지 이제 오션 렌더링에 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